엄마 나 오늘 몇 시에 데리러 올 거야? 나는 몇 시야?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와. 북촌 아이들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를 것 없이 아침이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출근하는 아빠와 함께 8시 30분이면 대문 밖을 나서야 합니다. 한옥마을 꼭대기에서 제동 초등학교까지 몇 분이나 걸릴까요? 어린이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세요. 보폭을 크게 또는 작게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어린이가 빠를까요? 여러분이 빠를까요? 산속의 깊은 산속의 깊은 산 배를 타고 밀림으로 참새 두 마리. 출근길에 초조한 아빠 마음도 몰라주는 개구쟁이들. 아이들 눈에도 마을이 예쁘긴 예쁜가 봅니다. 바쁜 등굣길에도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매일 날씨에 따라 변하는 남산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소소한 재미입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남산의 하늘은 어떤 색인가요? 구름은 어떤 모양인가요? 호랑이도 여우도 찾을 수 있나요? 아빠와 손잡고 걸어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과 함께 주변도 탐색해보세요. 담장의 균열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공사장의 모래와 벽돌까지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며 걸어봅니다. 맞은편에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까지도요. 자기 눈에 새로운 건 모두 어린이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늘 가는 길도 언제나 처음처럼 걷습니다. 언덕길 끝에 다다르자 갈래길이 나옵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 매일 걷는 길이지만 아이들은 갈래길에서 늘 고민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빠른 길로 가야 할까요? 아이에게 학교 등교 시간보다 중요한 건 어느 길로 가든지 동생보다 빨리 가는 것입니다. 야, 백준 천천히 가. 싫은데. 여러분도 같이 빠른 걸음으로 동생보다 앞질러 보세요. 이 순간만큼은 질 수 없다며 전속력을 다해 달립니다.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숫자도 점점 감소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가 지고 나면 정말 고요하고 적막하고 왜 그 차 지나가는 소리도 하나 안 들리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밤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저희 아이들 목소리 때문에 이웃분들한테 피해주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웃 어르신께서 애들 소리도 좀 나고 해야 사람 사는 동네 같지? 괜찮아. 귀여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진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곳은 역사와 전통, 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아주 많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상징이 된 곳인데요.
저는 사람 사는 이야기, 진짜 마을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길에서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좀 슬픈 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어린이들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갈 때 지원이랑 아빠랑 셋이 가는데 갈수록 친구들이 점점 많아져요. 저기가 재경이네 집이고 저기 어디는 성덕이네 집이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데요. 우리 엄마는 공연도 만들고 공부도 해요. 그림을 그리는 엄마도 있고 집을 짓는 아빠도 계신데요. 이제 골목길에서 가회동 성당이 있는 큰 길로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안국역을 향해 걸어가면 오른편에 가회동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가면 뭘 할 수 있나요? 4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세요. 내공 드립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답글을 다셨더라고요. 한복 빌려서 한옥마을 구경하기, 외국인 친구들이랑 한국 전통 간식 먹기, 북촌 한옥마을에서 사진 찍기, 한옥민박 체험하기라고 말입니다. 저도 대문 밖을 나서면 한복을 입고 집 앞에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을 거의 매일 만납니다. 제가 나가면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지만 예전에는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다가 사람이 나오는 찍는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뭔가 한국적이고 또 전통적인 경험을 기대하면서 북촌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저는 한복을 입거나 전통 간식을 먹거나 하진 않습니다. 주로 밥을 먹지만 햄버거, 피자, 치킨 다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디즈니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주민센터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학교가 나옵니다. 다른 건널목도 많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길을 건너야 합니다. 더 내려가면 절대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문방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재료를 사야 하는 날만 아니면 문방구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길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방구의 마음이 뺏겨서 꼼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방구의 마음이 홀랑 뺏겨서 꼼짝하지 않게 됩니다. 문방구는 앞에 뽑기들이 있는데요. 진짜 해보고 싶긴 해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 진짜 안 사주셔가지고 지금 용돈 모아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빠가 그때 돈 가져와서 장난감 사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문방구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키즈 카페가 없는 이 동네에선 문방구 가는 일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방구에서 사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엄마 배달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생긴 초등학교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아요. 100살이 넘어서 125살인가 그렇대요. 우리 학교는 유명한 아줌마들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유명하신 분들이래요.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 제 이름도 여기 써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동정설 유치원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재밌게 놀아요. 학교 담장을 따라가며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대통령? 비행사? 소방관? 요리사? 지금 나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가만히 되물어 보세요. 담장 끝 모퉁이를 돌면 저 앞에 교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리를 내려가는 동안 아이들은 인사를 계속합니다. 한옥마을 안내사님, 친구들, 친구의 엄마, 아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교통지도 봉사자님, 한옥마을 관광 안내사님, 선생님 등등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해 보세요. 마치 동네 아이가 된 것처럼. 늦지 않게 무사히 등교를 했네요.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조금 늦은 아빠는 마을 버스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을 확인해 봅시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을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금방 도착했나요? 북촌 한옥마을이 나의 등굣길이라면 나는 조금 더 행복할까요?